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적천수 징의 간지 총론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지 총론편의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음양순역지설 낙서 유행지용 길이 신유지야 기법 불가지빌, 이런 본원문을 설하고 선생이 해설을 해 놓았고, 그리고 그 예제로 두 개의 그 명조를 예로 들어서 이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설하고 선생의 그 설명에다가 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두 편의 명조를 감명하고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양 순역지설. 음은 우선하고 양은 좌선한다. 그래서 하나는 순행하고 하나는 역행한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 그런 설들은 락서의 유행의 쓰임이다. 락서, 하도락서의 락서의 유행의 쓰임이다. 그리고 그 이치는 믿음이 유치 있으나 그 법은 불가집일,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포태법이라고도 하고 또 12운성법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기입을 해 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먼저 이 포태법이 뭔가, 그 12운성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포태법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가, 그 책을 읽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는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태법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리종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포태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연애자평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포태법이 있습니다. 저는 명리종정을
예로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천간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로 나뉘죠. 근데 갑과 을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장 해서 12지지에 해당되도록 돼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갑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포는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건 옛날에는 그 잉태되는 것을 포태라고 그랬어요. 포태라고 했는데, 그 요즘처럼 그 잉태되는 과정을 그 과학적으로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잉태되는 과정을 포태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글자를 찾아봐도 이 포태라는 말이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근데 구태여 우리가 나누자면은, 이 포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난자와 정자로 있는 상태고, 태라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난 상태. 그러면은 갑목은 신에서 난자와 정자가 있는 상태고, 유에서 잉태되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잉태해서 기르는 상태. 그 다음에 10달이 차면은 나오는 상태. 생.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부모가 목욕을 시키면서 기르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메고 이제 배움의 장터에 나가는 상태.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하는 상태. 그 다음에 왕성하게 일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퇴임을 준비하는 상태. 그 다음에 물러나서 이제 소멸해가는, 작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소멸하는 상태. 응? 그 다음에 그 소멸해가지고 씨앗으로 다시 저장된 상태. 이것을 주기로, 일주기로 받고, 일주기는 어디에다 맞추어졌냐 할 것 같으면은, 지지의 주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봤다. 그런데 양일 때는 신유술해 자축인묘 이렇게 순행을 하는데, 음일 때는 같은 목이라도 유에서 신미오사 진묘인축 자해술 이렇게 역행을 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병정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제 그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갑부터 개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도표로 그 순행의 과정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은 신에서 포하고
을은 신에서 포에서 순행을 하고 을은 유에서 포에서 역행을 하고 병은 해에서 포에서 순행, 자는 병정은 자에서 포에서 역행.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자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자 이것을 그렇다고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제 이 본원문은 유배곤이 그 저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유배곤의 저서를 가지고 임철초라는 사람이 그 적천수 천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설하고 사람은 설하고라고 하는 분은 대만 사람인데 그 적천수 징의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자기가 어떻게 적천수 징의를 쓰게 됐는가는 제일 그 적천수 징의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음양 순역 지설 길이 추러 락서. 음양 순역 지설은 그 이치가 락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특강 시간에 하도락서를 세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양의 순역은 어떻게 돼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 양은 좌선하고 음은 우선한다 는 것을 하도에, 이거 락서가 아니고 하도에 설명이 돼 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락서는 하도는 하늘의 움직임이고 락서는 그 하늘이 움직임이 땅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락서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연, 오행, 유행지용. 그러나 오행의 유행에 관한 쓰임은 불과 뭐뭇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양주치, 이진위태. 양이 치를 주관하여, 치는 모이다 그런 뜻이죠. 양이 치를 주관하여 나감으로써 물러남을 삼고. 이것도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양은 산을 주관합니다. 응? 음이 치를 주관하고. 그래서 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이라고 했고 양은 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산을 주관한다. 그래서 나아가는 것으로서 퇴를 삼는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 진, 위, 태는 그런 뜻입니다. 음주산, 음은 흩어지는 것을 주관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음은 수장한다. 끌어모으는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퇴이진, 퇴로서 진을 삼는다. 물러남으로써 나감을 쌓는다. 이건 억지로 이 말을 하자면은 억지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에 너무 어렵습니다. 약, 론명리, 즉 부전 이 순영론. 만약 명리를 논하면 부전 오롯이 이 순역론, 순역으로 논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반드시 관일주지세왕, 반드시 일주의 세왕을 살피고 생시지 천심, 생시의 낮고 얕고 깊음을 살펴서 사주지용신, 사주의 용신을 궁구하여야 이론 기중, 이는 공구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해서 이 기륭을 논하면 즉 요연이 요연해진다. 분명해진다. 기륭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 부분 일주의 세왕과 생시의 심천, 그러고 사주의 용신을 공부해 가지고 기륭을 살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적선수식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통신송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지어 장생 목욕 등명. 자, 여기에서 지어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이르러 장생 목욕 등명에 관하여는, 자, 이게 장생입니다. 이게 목욕입니다. 생욕 그랬죠. 이게 장생 목욕입니다. 그럼 여기 관대, 여기 이 대관, 관대를 함께 쓰죠. 장생 목욕 등에 관한 그 이름은 내 차가 형용지사, 빌려서 형용하는 말이다. 만들어낸 말이다. 그런 뜻이죠. 그 인지 일주, 사람의 일주는 불필, 생, 봉, 노광. 사람의 일주는 불필,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생봉, 나서 만나는 거. 생봉은 나서 만나는 거. 같이 그냥 봉,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생노광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생봉, 노광 괜찮고. 그리고 생봉은 같이 봐도 됩니다. 같은 말로. 그래서 노광을 볼 필요는 없다. 즉 원령 효수, 즉 원령이 효수하여도, 설명을 드렸죠 이전에.
왕상효수 해가지고 왕상효수법, 상왕효수법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진태의 길을 살펴라 그런 얘기가 되죠. 휴수해도 연일시, 휴수는 월에 나타나죠. 근데 연일시 중에 안에 득장생 녹광, 장생과 노광을 만난다, 얻는다. 얻으면 변 바로 불위약, 약한 것이 아니다, 약하게 되지 않는다. 휴수하더라도 이게 광왕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취사봉고, 나가 사봉고, 고를 만나도 고지묘지, 고지묘지를 만나게 되어도 여기 육은 또한 뿌리가 있다. 시 설투 묘 필충자, 시 그때 얘 설투라고 했는데 이 투자를 빼버리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묘에 반드시 충해야 한다는 설명. 그것은 속서의 오류이다. 속서지류야. 속서의 잘못된 말이다. 고 법지유 사생장. 그럼 고법에는 지 단지 유 사생장, 넷의 생장이 있을 뿐이지 종무 멋에 관해서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오 묘유 위 장생 시절. 그러니까 고법에는 단지 사장생, 이게 생지라는 얘기죠. 그 생지가 뭡니까?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하죠. 이것만 있지 자오묘유의 음의 장생이라는 그런 설명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러고 예를 들어보죠. 수생목 신이천간, 수가 목을 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이 천관이 되고, 이 신이 천관이 되고 하늘의 관문이 된다. 그 포가 된다. 그러고 해는 천문이 된다. 이거 관이 되고 천관이 되고 천문이 된다. 그러니까 천관에서 잉태해가지고 천문에서 태어난다.
천일생수, 하늘은 일단 수를 낳고, 즉 그러면은 생생불식한다. 응? 생생불식한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건건하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죠. 이 건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주역 중천 건괴, 주역 중천 건괴의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효에서는 소사고 그 괴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그 말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생물식, 불식. 이것은 그 건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목은 개생어해, 모두 해에서 태어난다. 오는 화왕지지이다. 그래서 목이 이르면은 발설에서 이미 다 한다. 그래 사지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목은 오에서 사한다. 그렇죠? 목을 말했으니 언목, 이 여가 유추의 나머지는 그 화, 수, 목, 금, 목을 얘기했으니 목화, 토, 금, 수는 나머지는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을 그 왕상 휴수, 생왕 휴수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부, 대저, 오, 양은 육어 생방, 오, 양은 생방에서 육 길러지고 본방에서 성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상생, 여기에서 생방에서 길러주고, 여기는 포방은 잉태하고 생방에서 길러지고, 그러고 본방에서 성하고 성왕하고, 그 설방에서 패하고, 그 극방에서
진한다. 진 이건 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육성패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상왕휴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리위순 이게 순입니다. 응? 이치가 이치에 대한 위순 따름이다. 고인이 취격 옛날 사람이 격을 취함에 있어서 정이 우를 만나면은 재로 논을 했고 정우 유 이재론 을우 오 기 을우오 을이 우를 만나고 기가 유를 만나고 신우 자 신이 자를 만나고 개가 묘를 만나고 이것은 식신으로 논을 했으니 구 모두 불이 생론 이것은 생론이 아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을은 오를 만나고 기는 유를 만나고 기는 유를 기는 유를 만나고 기는 유를 만나고 신은 자를 만나고 신은 자를 만나고 일단 기를 빼고 을이 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기 빼고 신이 자를 만나고 자 자도 오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개가 묘를 만나고 자 이 자리에 있죠. 전부 다 생의 자리에 있죠. 생의 자리에 이것은 격을 취할 때 전부 다 식신으로 그렇게 격을 취해서 식신격으로 취했으니 이것은 생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 정, 기, 신, 개 전부 다 이 음은 임이, 갑, 병, 무, 경, 임 이 양은 전부 다 생이 됐다. 자, 해생, 갑, 그 다음에 인생, 병. 이것은 명리정종에 따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무기는 또 연해자평에 따르면 달리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은 어디에서? 사에서 생을 했죠. 왜 사에서 생지가 되냐? 무, 경, 병 해가지고 경이 사에서 태어났잖아요. 임은 신에서 태어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이 됐는데 음은 을, 정, 신, 개는 이게 생이 아니라 설을 하는 게 됐죠. 격을 취할 때 전부 다 식신이다. 식신은 그러면 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론이 아니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질상으로 이 포태법이라는 것은 그런 맹점이 있다. 이건 믿지를 말라. 그런 얘기죠. 을우해, 개우신. 이것은 인으로 논하니 불이 사론. 사론이 아니다. 자, 을이 여기 봅시다. 을이 해는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그러고 개가 신에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근데 해수생을목, 신금생계수지, 이게 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로 논할 수가 없다. 즉 기우인 장지병화, 곧 기가 인을 만나서 인의 지장간인 병화를 만나서 뭐가 됩니까? 생이 되죠. 신우 사의 지장간인 사장지 무토를 만나서 역시 인으로 논해야지 불이 사론으로 사로 논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차관지, 이로써 보았을 때 음양은 동생, 동사함을 알 수 있다. 갑과 을, 양과 음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음양도 그 순행을 같이 한다. 이것을 알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태법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 집, 정, 양순, 음역. 정이, 정령. 양은 순하고 음은 역행한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는 것에 집착을 하여서 양생 이 양생 음사 음생 양사로 명을 논하면은 명절을 논하면은 즉 태류의 큰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고운 기법 불가집일이야. 그 법은 불가집일이야. 하나에만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포태법은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근데 여기에서 음양을 따로 봐서는 안 된다. 음양을 같이 봐야지
어? 따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포태법이 음은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치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12운성법, 음양 포태법, 뭐라고 합니까? 포태 5성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태 5행 혹은 포태 5성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정도만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게 근데 제가 그 명리를 한참 책으로만 하다가 헤매다가 명리 선생을 어느 분을 만났냐 그러면은 백민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아주 강의를 잘하십니다.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백민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당신께서 이 포태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을 봤는데 이 이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보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이치는 맞는 이치가 아닙니다. 응? 오행 오행의 순행의 이치에 어긋나요. 근데 이건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는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역행을 합니다. 그것도 양해의 남자는 순행하고 양해의 여자가 역행을 하고 음해의 여자는 순행을 하고 양해의 남자는 역행을 한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양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하고 등을 대고 딱 있는데, 자,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돕니까? 우회전을 하죠.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야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되니까.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등을 지고 있으면은 남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돌게 되죠. 남자하고 등을 쥔 여자는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등을 쥐고 있으면은 여자는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을 대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한 방향으로 자전을 한단 말씀입니다. 자전을 하는데 남자가 북쪽을 보고 있으면은 남자는 그럼 뭡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여자가 남쪽을 보고 있으면은
여자는 왼쪽 방향으로 돌죠.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대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 음양이 서로 어긋났을 때 그것은 순과 역이 갈린다 하는 게 대운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안음양자, 음양에 관해서는 정부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무릇 범 물필유양단, 물에는 반드시 그 양단이 있고, 갑단은 양극이 되고 을단은 음극이 된다. 중은 노광이 돼서 왕을 만나면은 쇠하게 되고, 그 왕을 만나면 쇠하게 되니, 양이 극하면은 음이 생하고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한다. 이것은 순환의 무단이다. 순환에는 양단이 없다. 그래서 순환의 이치는 시어 팔계, 팔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팔계는 하도에서 나왔다고 제가 그랬죠. 그 하도를 설명을 할 때 팔계가 복희 팔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왕 팔계가 있는데, 복희 팔계는 하도에서 나왔고 문왕 팔계는 낙서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를 그냥 음미를 해보시고, 이해는 제가 특강에서 설명한 하도와 낙서를 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 목생어해, 목은 해에서 생하고 지 오에 이르게 되면은 파리가 극하게 된다. 목은 파리 해에서 생하고 오는 팔 위에 이르르니 극한다. 그렇게 설명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리심원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명리심원을 참관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설하고 씨가 해설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번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설하고 씨의 설명도 황당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백원 씨가 말한 이 음양순역지설 낙서유행지용,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왜 낙서유행지용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낙서는 우선하면서 극을 나타낸다. 극을 나타낸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금화교역이다. 뭐 그렇게 설명도 했는데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게 아니고, 금화교역이 아니고
그 뭐야 하도가 천행 하늘이 운행을 나타낸 것이고 하늘의 운행을 나타낸 것이고 낙서는 하늘의 운행을 받아서 땅이 운행하는 그런 이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